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도 가장 빠르게 미국 주식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간 내일 새벽 6시경에 테슬라 어닝콜이 있습니다. 2분기 어닝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점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금일 장중 295불을 찍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 295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돌파를 할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다우가 1% 오르는 등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나스닥도 14,000선 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S&P 500도 4,500을 돌파한 다음에 계속 유지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유가가 좀 더 잘 오르면서 다우가 좀 더 잘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은행들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이 더욱더 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장 전에 나왔던 소비 지표는 예상을 밑돌았어요.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 지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같이 발표되었던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뭐 JP모건이나 시티은행, 웰스파고 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도 전망치를 상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EPS 역시 예상치를 상회한 88센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요. 우리는 회복력 있는 고용시장과 함께 느린 속도로 성장하는 건강한 미국 경제를 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미국 경기 상황 괜찮다라는 것이죠.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왑, 뉴욕 멜론은행 등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적게는 6%, 많게는 12%까지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금일 발표되었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를 보여주면서 그 성장세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월 대비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강력한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망치였던 0.5% 성장을 다소 하회하긴 했지만 이는 오히려 향후 연준의 과도한 긴축 가능성을 낮추면서 소비는 확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골디락스 경제라는 건데요.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마저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강력한 침체보다는 완연한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 업종들이 골고루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만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차별화가 있었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4% 가까이 크게 올랐는데요. 챗 GPT를 채용을 하면서 자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이죠.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곳에도 챗 GPT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라는 AI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를 한 달 사용료, 한 달 구독료를 30불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회사에서 레포트를 만들 때 AI를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월 30불 정도면 저도 써보고 싶네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대 양봉 뽑아주면서 캐주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상승을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14,350까지 올라왔는데 자, 고비는 14,700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4,700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 다음 주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그리고 27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이 나스닥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14,700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서 장기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있을 것이냐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고요. 실적이 나쁘면 좀 쉬어가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할 점은 널세 2000 지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무서워요. 상반기에는 나스닥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좀 분위기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CPI 지수, PPI 지수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말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너무나도 높으면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월 대비 0.2% 소매 판매가 상승한다는 건 미국 경제가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세가 좀 낮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요, 7월 26일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는 99.8%로 아주 높게 점치고 있어요.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7월 달은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올해 연내 두 차례 정도, 그러니까 7월에 이어서 9월에, 11월에, 12월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소매 판매 지수로 보나 CPI, PPI, 최근에 물가 지표로 보나 일단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가능성도 20%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올해 7월 달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면 더 이상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고, 내년 1월까지 5.5%대 금리를 유지하다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를 꼽는다면 에너지 가격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최근 CPI, PPI 하락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크게 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많이 오른다면 이 금리 인상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늘도 상승세 이어갔어요. 지금 4일 연속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1% 이상 오른 293.3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95불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제가 295불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상단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 추세선 상단을 뚫으려고 3번이나 노력을 했던 테슬라인데 뚫지 못하고 크게 가라앉은 주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드라마틱하고도 아이러니한 게, 자, 이러한 주가 변곡점에 닿았을 때 바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여기서 반등할지 내려올지 그게 정해질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나스닥 대형주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나스닥 대형주 형님들의 실적 발표도 괜찮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가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 역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 역시 좀 가라앉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4가지 이번 어닝콜 때 중요한 사항들 꼽아드렸죠. 일단은 어닝 펄 쉐어,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점은 오토그로스 마진율이라고 했죠. 마진율 추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차량 가격 인하가 대대적으로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인도량이 많이 나와서 EPS는 비트를 하더라도 마진율은 낮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를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진율이 예상을 뒤엎고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한 차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역시 3, 4번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언제 런칭하느냐, 딜리버리 이벤트 언제 하느냐, 그리고 연내 FSD 자율주행 레벨 4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어닝콜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테슬라는 어닝콜을 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질문을 미리 받습니다. 투표를 하기도 하죠.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답을 해줘요. 이번 실적 발표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 자율주행 라이선스, 사이버 트럭 가격 및 구성, 슈퍼차저의 확장과 4680 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5가지 주요 질문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FSD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테슬라에 접근한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트란TV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AI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는 손 안 대고 가는 게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도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가능한 한 도움이 되기를 열망한다라고 말하면서
경쟁사에게도 오토파일럿 또는 FSD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웨이모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이미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솔직히 FSD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NACS, 그러니까 테슬라의 충전 방식은 채택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워낙 뭐 미국 내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FSD 라이선스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FSD를 라이선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회사는 그런 비용과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FSD를 충분히 라이선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포드라든지 GM이 NACS 충전 방식을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하면서요. 벤츠라든지 볼보로 영역을 넓히고 있죠. 최근에 현대나 토요타도 채용을 고려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ACS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 FSD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점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모델 3, 뭐 페이스리프트, 하이랜더 이런 모델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이버 트럭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테슬라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기존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SD 사용자가 자신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서 다른 새로운 차량으로 이게 양도가 가능할까, 무료 양도가 가능할까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FSD가 비쌉니다. 뭐 15,000불, 20,000불에 달하니까 상당히 비싼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테슬라에서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얘기하는 게 FSD가 완성이 된다면 현재의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 역시 차량 한 대 한 대당 FSD를 팔아야지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 트럭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 그러니까 딜리버리 데이트라든지 가격 및 사양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번 아마 어닝콜 때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자, 이미 첫 번째 차량이 양산이 되었죠. 실제 대량 생산 라인에서 기가 텍사스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프로토타입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170만 대라는 이미 선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콜 때 충분히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이벤트 날짜 공개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9월 말 이내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및 사양은 이번에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딜리버리 이벤트 날짜가 공개가 되면요, 그 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이버 트럭의 강력한 대항마로서는 역시 포드 F150 라이트닝을 들 수 있겠는데요. 포드 F150은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량 1, 2등에 손꼽히는 그런 베스트셀러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전기차 버전이 F150 라이트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 역시 이 F150 라이트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굿 비어클이다. 좋은 차량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소 비싸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자율이 높죠. 연준이 워낙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이런 이자율을 고려할 때 차량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얘기 때문인지 포드 F150 라이트닝은요, 최근에 가격을 인하했어요. 올해 7월달 돼서 49,990불까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 59,97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무려 10,000불이라는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17%라는 가격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는데요. 포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 어느 정도 생산량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차량 한 대당 생산 비용이 떨어졌고, 배터리 가격 역시, 그러니까 로우 머티리얼이죠. 배터리 제조 원료 역시 싸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7%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이 9월달 곧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격 역시 49,999불이니까 테슬라의 가격대랑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이미 한 2년 전인가요? 사이버 트럭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했었죠. 듀얼 모터는 49,900불, 트라이 모터 59,900불, 쿼드 모터는 79,900불, 이렇게 사양에 따라서 가격을 제시를 했었는데 가장 싼 모델이 거의 5만 불대예요. 자, 거의 지금 테슬라의 가장 싼 모델과 F150 라이트닝의 시작 가격 역시 똑같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이런 다소 비싸다라는 F150 라이트닝에 대한 가격 언급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가 이러한 가격대로 나오면 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리 선제 가격 인하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2년 전에 제시했던 이 가격보다는 이미 테슬라의 다른 차량 가격들이 역시 다소 높아져 있고 인플레이션도 컸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는 좀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F150 라이트닝에 견줄 만한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 힌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정말 히트를 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 몇몇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사이버 트럭이 진정한 트럭이라면 죄송합니다. F150 라이트닝이 정말 미국인을 위한 진정한 트럭이라면 사이버 트럭은 토이, 그러니까 장난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럭의 진지한 오너들은요, 사이버 트럭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는 모델 Y 출시 당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Y 출시 당시에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말이 많았지만 현재 상반기 글로벌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했죠. 아마 사이버 트럭이 이러한 선입견을 충분히 깰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대로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팔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슈퍼차저와 관련돼서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글로벌에 지속 빨라지고 있는 슈퍼차저 건설 속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NACS 방식이 포드, GM, 볼보, 벤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카메이커들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슈퍼차저가 붐빌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이제 들어와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 오너들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좀 걱정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해 5월 달에요. 13시간마다 한 개의 사이트가 건설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난 6월 달에는 12시간마다 한 개의 슈퍼차저 사이트가 건설이 되었고 지금 이게 11시간마다 건설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슈퍼차저의 진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향후에 정말 주유소처럼 그리고 휴게소처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슈퍼차저는 되도록 더 빠른 속도로 건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680 셀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이미 기가 텍사스에 1000만 개의 셀 생산 설비를 구축을 했고 프리몬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셀을 구축을 했으며 중요한 건 이제 기가 네바다를 건설을 하고 있죠. 기가 네바다까지 건설이 되면 4680 셀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바다 지역이라든지 미국 곳곳에 리튬 원재료를 채굴하기 위해서 정제소 역시 건설하고 있는 테슬라예요. 4680 프로젝트는 분명히 합리적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 지금 분수령에 와 있는데요. 역시나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소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가 최장기 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570일선, 401선을 넘어서 있는 모습이니까요. 만약에 뉴스에 팔자라는 소식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한 250불대 이상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사이버 트럭 출시 역시 앞당길 수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자율주행 역시 도조 프로젝트로 인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